김규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검사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님을 갑자기 제가 전화 연결해서 송구합니다. 워낙 아닙니다. 구속 취소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이 지나치게 쫄았다. 법원이 쫄았다. 네. 사악하거나 쫄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저는 썩 잘한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예.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은 상급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런 논란의 여지를 심어둔 것 자체는 검찰이랑 공수처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의 여지를 만든 거예요. 자초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랑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 검찰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9시간 40분이 도과했다는 건데요. 형사소송법상 그동안 계산은 구속의 기한을 정할 때는 시간이 아니라 일로 한다, 날로.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시간을 따져서 도과했으니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다라고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과 검찰이 이거 알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구속 기간을 자체를 날로 돼 있는데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요 문제는 사실 전 법원이 굉장하게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검찰이 예상하는 거는 이거조차 예상하고 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실무가 모든 형사법은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 문헌 그 규정의 그 말 자체를 왜곡해갖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문헌의 한계가 있는 거고 법 규정의 말이 있으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한계 내에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지 그 문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는 명백하게 위법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구속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법문헌에 명확하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날로 되어 있다.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심사 말고 그 적부심,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때? 접수된 때로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실질심사는 날이라고 규정해 놓고 적부심은 때라고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날이라고 돼 있으면 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적부심은 때라고 돼 있으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도 법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실질심사 부분에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시간으로 해야 된다고 바꾼 거거든요. 이거는 규정, 문헌 자체를 넘어서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법원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무리하게 새로운 법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좀 법문헌을 넘어선 해석이라고 보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인권이 관련되는 중대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관련된 사건, 노동쟁의 사건 이런 사건에서 이런 주장을 변호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법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가차없이 기각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혐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유독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하던 이 논리를 완벽하게 그대로 100% 채택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 권력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부당한 거고 정의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 근데 법원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유리창을 깨부시고 계엄군이 들어간 거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고소장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 주신 대로 김용현의 경우처럼 법원이 가차없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때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9시간 40분 도과했으므로 이것은 그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윤 측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법원이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 9시간 40분을 도과하지 않은 가운데 했더라면 검찰이 아예 이것도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었는데 그 여지를 만든 검찰도 잘못이고 법원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검찰을 탓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법조인이라면은 실질심사는 날로 계산하는 거, 적부심은 때로 계산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이다. 상식이어서 이거를 설마 때로 뒤집을 날이라고 써 있는 걸 때라고 그 시간으로 뒤집을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판사님은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사악하거나 악의적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자한테 쫄은 거예요. 법원도 권력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필부 그냥 보통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법원 얄짤없이 기각합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짤없이 기각이다.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 특히 뭐 재벌 총수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런가?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감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쫄은 거죠. 그리고 그거는 법을 집행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할 법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인의 법이 평등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잡고 평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김건희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기간 관련해서는 한 가지 쟁점이 또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금 법원이 하나는 날로 계산하고 때로 계산하는 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간은 산입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연장을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그것도 명백하게 틀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법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적부심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서류를 갖고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적부심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 됐든 법원이 서류 갖고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을 안 하는 게 문헌상 명백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법원이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간이 줄어드니까. 왜 그러냐? 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 자료인데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 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형사소송법을 찾아봤어요. 형사소송법 214조. 214조. 체포 적부심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14조 그 부분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체포적부심을 그러니까 구속적부심하고 체포적부심을 나눠놓지 않습니다. 그냥 적부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서류가 있는 기간은 그 체포 기간에서도 빼고 구속 기간에서도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완전히 무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악하거나 쫄은 거죠. 사악하거나 쫄았다. 굉장히 악의적이거나 이거는 권력자한테 굉장히 순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범생들이 판사 모범생들이잖아요. 모범생들은 막 윽박 지르고 권력으로 압력을 가하고 하면 좁니다. 쫄아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한테 약하거든요. 아니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한테 쫄아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지적하면은 그렇지 판사는 인권을 지키는 거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막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런 경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 법이 명백하게 법 문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문헌에 반하는 그걸 네. 초과하는 해석까지도 해버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것은 파장이 큰 일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맞아요.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뭐 결코 판사나 법원이 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 한남동 관저 앞에 CCTV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원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한남대교 아래에 한남동 관저 그 앞에 집회 인원들이 속속 모이고 있고 깃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모여 있는 인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서울구치소로 또 이제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밤샘 철야 이런 걸 한다는 거고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혼란이 더 가중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 3명이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물며 차라리 검사나 경찰이었으면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막 그럴 일이에요, 이거는. 법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근데 판사는 또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독립기관인 판사라도 네. 뭔가 명백하게 잘못 법을 해석해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네. 징계든 뭐든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날과 때를 잘못 해석한 거는 법원이 잘못한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법원 구속 취소의 결정에서 이것도 좀 이따 다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수사권이나 뭐 이런 거 들도 문제 삼은 부분이 있어요. 주된 메인 논리는 날과 때 이거고요. 기간을 도과했다는 것이고 이제 보조적인 논리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공수처랑 검찰이 그걸 자초한 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공수처랑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구속 취소 사유가 그 밖에 다른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여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수사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수처가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공수처가 한 게 없다. 공수처는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랑 검찰이 수사해온 그 수사 자료들 받아가지고 체포영장만 집행하고 구속영장 청구한 게 다예요. 네네. 그거 외에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 여기에 끼어든 것 자체가 저는 잘못한 거다. 그건 공수처의 100배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내란죄 수사권의 정당성으로 봤을 때 경찰은 100%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한 99% 정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예요. 그게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일 수 있는 데가 공수처인데 거기가 사실 경찰이랑 검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그냥 자기 숟가락 얹겠다고 끼어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수처는 역시 무능의 대명사로서의 어떤 하나의 선례를 또 남긴 거다. 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공수처 폐지하라고 난리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건 공수처 폐지하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공수처가 이 사건에 숟가락 올리려고 이첩 요구를 했을 때 그 사건을 이첩한 건 누구예요?
심우정 검찰총장이잖아요. 네네. 그 결정을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숱한 논란을 자초하도록 만든 게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거를 자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참 지금 좀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수사권 문제와 관련된 논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사태가 네. 한 가지 뭐 그래도 좀 선회하자면 네. 한 가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승리를 사실 기정사실화하면서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분위기가 좀 느슨해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예. 예,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그 느슨해졌던 분위기에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네. 예, 우리가 아직 탄핵이 되지 않았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서 끝까지 이게 단일 대오로 똘똘 뭉쳐갖고 일단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지금 막 보세요. 뭐 갑자기 민주당에서 누구야 과거에 뭐 소위 말하는 뭐 비명계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갑자기 막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통합 얘기하고 이런 거요? 막 통합을 얘기하고 뭐 하면서 마치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집권한 것처럼 대선에 이긴 것처럼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것들이 막 보여왔단 말이에요. 네네. 예.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전쟁 중이고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지금 막 전쟁 이후의 상황을 막 논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왔는데 이건을 계기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고 다시 한번 좀 긴장끈을 좀 다시 한번 묵곡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빠르게 조속하게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내란이 종식되기를, 그리고 정치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이 상황을 좀 종식시켜주기를 희망하고 갈구하는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이 돼버린 것이고,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또 긴장의 끈을 놓고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당장 다 일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이거에 놓아주질 않는 거죠. 이제 관련해서 지금 주요 외신들도 오늘 있었던 구속 취소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것처럼 CNN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탄핵됐던 윤 대통령이 금요일 구금에서 풀려났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구금에서 풀려난 거 아닙니다. 오보예요. 그렇습니까? 오보입니다. 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한국 정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이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탄핵 절차하고 이 형사 절차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관계없다.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고 심지어 이건 구속 취소에 관한 결정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뭐 구속 불구속 그런 절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에 관한 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탄핵 심판에 미치지가 않고요. 저는 여전히 탄핵 심판은 뭐 전원일치로 파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근데 뭐 다음 주 중에 아마 헌법재판소 선고가 난다고 보면 이미 즉시항고 7일 이내에는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뭐 미쳤다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이제 석방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헌재 선고가 된다면은 뭐 파면될 때까지는 석방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자, 이게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보도되고 나자마자 코스피가 0.49%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 그러니까 어제보다 0.49% 하락한 2,566.48에 장을 마쳤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7억, 311억 매수했지만 개인 투자자는 1,887억 원을 매도한 걸로, 순매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당장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조 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정해진 트랙대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다가 불쑥 구속 취소. 이게 석방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와서 비상계엄 또 선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막 논란이 가고 거기에 또 해외 언론마저도 오보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보를 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그 방향으로 각을 잡고 뭐 환영 논평이 나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내란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실은 이제 내란 특검을 했었어야 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내란 특검에 반대한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실 이번에 다 모두가 알게 됐어요. 공수처법에 흠결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들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난맥상이 지금 오늘의 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자초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럼 한 일거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특검이었어요. 근데 그 특검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은 사람들이 최초의 책임을 일단 저는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된다. 그리고 항고를 하면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음 주 정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걸로 자꾸 언론이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즉시 항고가 되면은 이거는 법원이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그 강혜경 씨의 변호인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 입장을 좀 냈어요.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동시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 보유한 DB,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공받은 DB로 불법 자체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하여 막대한 수익금을 편취하고 세금을 탈세한 미래연 법인대표 김태열, 실질적인 운영자 대표 강혜경을 형사고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 측 주장은 쉽게 보면 이겁니다. 명태균 씨의 심리 상태를 보면 홍준표라든가 오세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다 공개할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건데 이런 거죠.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는 공격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는 처벌받고 싶지 않아. 이게 명태균 씨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무리수를 던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세훈이나 홍준표 쪽으로부터 여론조사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요. 받고 뭐 그런 걸 해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김태열, 강혜경이 다 받아가고 다 횡령한 거야.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불법 선거운동, 뭐 여론조사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걸로 인한 돈은
강혜경, 김태열이 다 받아갔다. 이렇게 하면 명태균은 자기는 쏙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주장이고 네. 예,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검찰에서도 명태균이 실질적인 소유주고 대표자다라는 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돈들도 물론 강혜경이랑 그 김태열 소장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아갔죠. 예. 근데 명태균이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보면. 예. 예. 이거를 뭐 어떻게 호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거 자꾸 무리한 논리를 억지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예, 그렇게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님 긴급하게 연락해서 여쭤봤고요.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언론들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하면 안 되겠다라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언제 항고하는 게 가장 적기에 항고하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전직 검사 출신으로 조언을 좀 하신다면요? 사실 뭐 국민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불확실성을 빨리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죠. 즉시 항고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해요. 그냥 항고장에다가 즉시 항고한다 이런 거 써갖고 바로 내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견서로 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라 항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이 법원 판결 다 분석하고 앞으로 할 거기에 대한 반박 사유라든가 논리를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야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항고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까, 검찰이? 검찰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검찰은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검찰이 뭐 지금까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지만 설마 내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검찰이 그냥 내란에 동조해서 그냥 윤석열이랑 같은 편 먹겠다는 거고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도 뭐 거의 해체 수준의 어떤 그런 걸 면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내전인데요. 그럼 내전이죠. 윤석열이 석방되는 순간 저는 그 내전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 보는데. 자, 지금 권영세, 권성동,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쌍권 지도부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원의 현명한 결정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곧 석방될 것 같은 분위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아까까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법원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뭐 죄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뭔가 수사 절차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그 판단조차도 문제가 많은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이걸 완전히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윤석열에 대해서 정당성이 입증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고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무슨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이게 그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내란 사범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고 해외 언론에도 브리핑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흔들고 헌법 체제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란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 정당 해산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런 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 공수처장
거취포명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그만두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람들이 그만뒀을 경우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냐.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총장이 그만두면은 여전히 그 대통령실에 숨어 있는 내란 동조 세력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맞는지. 네네네. 자, 지금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선관위를 해체하고 개헌을 해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거는 내란 선동으로 내란 선동으로 거의 구속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 네. 나경원은 특히 요즘 막가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바로 소환을 시켜야 할 1순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 변호사님 긴급하게 연결했는데 말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연결해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